이냐? 자, 페이지 148페이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요거 오늘 내용 다 끝내야지만 수업이 끝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끼케야 뭐 12시 안에 끝나겠지. 나 12시에 들어가야 돼. 알았어. 5분 전에 끝내줄게. 알았어, 5분 전에 끝내줄게. 자, 시작할게요. 자, 생명 시스템과 세포라고 되어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 시스템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살아있는 움직이는 물체들 생명, 이 생명들이 어떻게 생명 유지를 하느냐,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 세포 내 소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해서 바로 에너지 만들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 그 에너지 만들면서 살고 있는 그 전체를 우리가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되니? 자, 그러면 이제 이 생명 시스템의 기본 바로 뭐부터 출발한다? 세포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더우면 에어컨 조금 내려. 알겠지?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밑줄 쳐 구조적 단위, 그 다음 기능적 단위죠. 가장 기본적인 살아있는 기본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세포라고 합니다. 이때 이 세포가 모여서 바로 생물체가 되는 애들도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거고, 이 단세포 생물들은 아메바, 유글레나, 집신벌레, 반달말, 돌말, 니들 친구들이죠. 그치? 그런데 내 친구들은 단세포가 아니야. 다세포입니다. 그러면 이 다세포가 된다는 얘기는 세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였다는 얘기죠. 그럼 세포가 여러 개가 모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거, 하나가 모여서 두 개가 여러 개가 수십 개, 수백 개, 이런 식으로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지금부터 잘 알아들으세요. 세포들이 모여서 같은 세포끼리 모이면 조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조직들이 여러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는데, 이 기관은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어떤 기능이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기관이야. 기관이 뭐냐? 어떤 기능을 담당한다. 일을 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기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할 건 뭐냐? 하나의 기관을 만들 때는 밑줄 쳐 여러 조직이야. 뭐라고? 여러 조직. 그런데 하나의 조직을 만들 때는 하나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A란 세포가 모이면 A란 조직이 됩니다. 근데 세상에는 A 조직만 있는 게 아니라 B란 조직도 있고 C란 조직도 있지. A 조직, B 조직, C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 이거 알아둬야 돼. 하나의 기관은 여러 조직으로. 그치? 그 다음 하나의 조직은 하나의 세포로. 조심해. 됐지? 그럼 요 기관 중에서 같은 조직을 포함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됐니? 뭔 얘기야? 기관이 지금 현재 보시면 위에 동물이 빨간색으로 간, 심장, 위 이런 것들이 있잖아. 간도, 심장도, 위도 하는 일은 틀려. 하지만 얘네들의 같은 조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여러 기관들이 모이면 이제 개체가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생물체가 동물이냐 식물이냐에 따라서 바로 여기하고 여기에 특수한 게 들어가. 자, 그러면 이제 특수한 거 들어가는 거 오른쪽을 볼 거고, 먼저 이거부터. 다세포 생물의 유기적 구성 체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잡죠. 세포를 너희들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모인 교실을 우리가 뭐라고 해? 조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학급. 그 다음 여러 학급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야? 학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몇 학년? 1학년. 1학년이죠. 그치? 얘가 웃긴 게 뭐냐면은요, 경상도 알지? 경상도 애들은요 그 일자를 발음을 이상하게 1학년이라고 안 하고 1학년 이러네. 1학년 이래요. 그치? 뭐 쌀도 발음 못해. 쌀 못해가지고 살 이러지. 그런 거 특이한 발음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이한 발음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억세거든? 그런데 그 억센 발음을 살짝 약하게 발음하면 그렇게 매력적이야. 그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그 여자학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신봉선 같은 거 마라카나 이러면 무서워. 그치? 그런데 그 액센트를 좀 줄이고 천천히 말해. 마라카는데 뭐 이런 거 있어. 있어. 그러면 와, 우리가 평상시 그런 말투를 못 알아들었잖아. 그래서 니들이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대학을 가게 됐는데, 남학생들, 그치? 앞에 경상도 아가씨들이, 즉 가시나가 마라카는데 네, 그게 뭔데? 뭐 이런 거 하잖아. 왜 이렇게 이뻐 보이냐. 그런 거 좋아하세요? 속지 말라고. 그런 거 좋아하는 게 속지 말라고. 경험당이야. 속지 마. 알겠지? 후회. 자, 그래서 이런 학년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학교가 된다. 이게 일반적인 다세포 생물의 유기적 구성 체계야.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동물이냐 식물이냐에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특수한 경우가 오른쪽에 있죠. 별표하시고요. 자, 동물과 식물의 구성태계 중에 특수한 거, 세포가 모이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 그 다음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기관 중에서 하는 일이 비슷한 애들이 여러 개가 모였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기관계라고 하는 거야. 사람의 경우로 가지고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소화하는 기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위도 있고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걸 모여서 우리가 소화계라고 하는 거죠. 그치? 호흡계, 배설계, 순환계, 그치?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몸속에 있는 기관계야. 그 다음 옆에 이제 식물 같은 건 세포, 조직까지 똑같은데 조직 다음에 조직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 알아야 될 거, 동물은 기관계가 있고 식물은 조직계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동물이니까 동물 위주로 배워. 어떻게? 동물은 기관계가 있네. 너희들이 바로 무슨 관계야? 동기관계잖아. 그래서 동물은 기관계가 있다. 외워. 동기관계.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됐니? 아, 왜 이렇게 질질 흘리냐? 에이, 이 옷에 묻으면 안 지러지는데.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 한번 얘기해봤고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한번 볼게요. 지우고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배울 건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외워야 돼. 여기는 그냥 싹 다 외워야 돼. 왜냐면 여긴 그림하고 그림 빼면 시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일단 세포가 살아야지 뭘가 살아? 조직이 살고, 조직이 살아야지 기관이 살고, 기관이 살아야지 우리가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 생물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인 세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알아보자는 얘기야. 일단 딱 보면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 왼쪽은 동물이고 오른쪽은 식물이지. 뭘 보고? 뭘 보고? 그걸 알아야 되지. 딱 보고 동물이냐 식물이냐 알 수 있는 방법. 딱 봐도 여기는 뭔가 기호가 많아 보이지. 뭔가 가득 차 있지. 여기는 딱 봐도 좀 좁아 보이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또골뱅이 치겠습니다. 엽록체하고 세포벽. 벽과 엽록체, 이 두 가지가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바로 동물하고 식물, 식물세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조심할 거 있습니다. 액포라는 게 있어. 이거는 내가 세모라고 할 거야. 이건 뭐야? 동물한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 같은 고등동물은 없고요. 하등한 동물한테 있기 때문에 세모라고 한 거야. 됐지?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검은색으로 데코레이션한 거 빼놓고 나머지들은 전부 뭐에 해당돼? 전부 생물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적 소기관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가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핵은요, 하는 역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핵 속에 염색사가 풀어져 있지. 그럼 염색사 안에 DNA가 있습니다. 맞아? 그 다음 DNA의 특정 부분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유전 형질들, 유전자들이 거기에 저장되어 있어. 그치? 뒤지게 많이. 맞아요? 그래서 유전 정보 저장하는 게 바로 핵이다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일단 세포가 먹고 살아야 되지. 그치? 그래서 생명 유지 활동도 이 핵에서 하는 거죠. 되니? 그래서 하는 역할 뭐다? 밑줄 쳐. 유전 물질인 DNA가 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생명 활동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자체가 사람이라고 해봐. 그럼 이게 뭐에 해당되는 거야? 핵은 브레인, 뇌에 해당되는 거죠. 됐죠? 그럼 기본적으로 알아보시고. 그 다음, 핵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러면 이거 그냥 방치할 거야? 뭔가 막으로 싸서 보호할 거야? 막으로 싸서 보호하겠지. 근데 그냥 막이 아니지. 단일막이 아닙니다. 두 개로 감쌉니다. 그래서 막 두 개로 감싸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중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친절하게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친절하게 우리 요 세 가지를 같이 묶고 여기다 쓰세요. 얘네 이중막 구조입니다. 자, 세포 막이 있는데, 막으로 감싸져 있는데 막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감싸져 있는 거야. 한 번 포장, 두 번 포장되어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중막 구조. 그럼 미리 좀 알아둬야 될 거. 여기 밑으로 쭉 가시다 보면 리보솜 보여요? 얘는 막 구조가 없습니다. 막으로 감싸 있지 않아. 그 다음 나머지 애들은 전부 뭐라고 하면 돼? 단일막이겠지. 그럼 선생님, 세포벽도 단일막일까? 야, 세포벽이 어떻게 막이 있냐? 벽은 벽이고 막은 막이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 세포막을 또 세포막이 감쌀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 요네들이 전부 뭐에 해당되는 거야? 단일막이란 얘기야. 알겠니? 이런 애들은 막구조 아니야. 응? 구분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해요. 맞아요? 그래야지만 이제 뭘 할 수 있어. 그 에너지 가지고서 이 세포가 살고 세포가 사니까 생물체가 사는 거야. 그럼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지? 에너지원, 밥. 그 다음 두 번째, 그 에너지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에너지원을 스스로 만들어 먹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남의 도움을 받던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먹어야 돼. 식물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바로 태양의 에너지를 내가 사용하기 쉬운 화학에너지 형태로 고칩니다. 바꿔줍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해?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엽록체죠. 됐어? 그래서 이 엽록체는 뭐다? 밑줄 쳐? 광합성이 일어나고요. 이 광합성이 일어나면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 물과 이산화탄소, 무기물을 포도당으로 합성해. 포도당, 동글뱅이. 그럼 이 포도당이 뭘까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한마디로 밥이야. 그래서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가로고 써라. 빛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뀔까?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거야. 얘들아, 사람이고 식물이고 태양 에너지를 곧장 흡수해서 태양의 기운이야 다 들어와라 하면서 내가 그걸 곧장 에너지원으로 쓸 수는 없어요. 에너지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중간 단계로 바꿔주고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고쳐주게 되는데, 그 고쳐주는 형태가 바로 광합성이야. 됐어? 그래서 식물체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 만들어 화학에너지로 빛에너지의 일부를 여기다 저장해 놓은 거야. 그러면 이 저장한 거를 이제 어떻게 돼? 쪼개야 되지, 부셔야 되지. 그때 부술 때 필요한 게 산소고요.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부시면 그 안에서 바로 화학에너지로 저장된 빛에너지 형태가 바뀐 거죠. 화학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쏙쏙 뽑아가서 우리가 당장 사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을 쓰는 거야. 그게 바로 세포호흡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밑줄 쳐. 세포호흡. 그럼 세포호흡은 광합성의 반대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한 거를 다시 화학에너지를 생명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야. 알겠니?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 산소야. 그래서 얘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화학에너지로 저장된 형태를 어떻게 한다? 생명에너지로 바꿔주는 녀석. 요게 이제 뭐에 해당된다? 바로 세포호흡입니다. 근데 이제 니네 이미 배웠어요. 광합성도 뭐에 해당돼? 산화환원. 세포호흡도 산화환원이었지. 자, 복습이다. 여길 보세요. 자, 광합성 작업은 CO2 더하기 H2O입니다. 무기물들이죠. 그치? 에너지 못 만들어. 그 다음 얘네들이 이제 태양의 빛에너지를 흡수하면 이제 뭐가 돼? C에 6개, H에 12개, O에 6개, 그 다음 더하기 O2 이렇게 만들죠. 포도당과 산소 만들어요. 자, 이제 정원아 묻는 말에 대답해보자. 얘는 산화됐지. 그러면 뭘 보고? 야! 2개, 6개인데? 그렇지. 니네 2개, 6개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원래 산소로 알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전체 산소의 개수로 따지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못 따질 거 아니야.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런 거 생각도 못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수소가 반응에 참여하면 수소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없었는데 있어졌어, 없다가 생겼어요. 그래서 환원이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산화되는 겁니다. 이게 광합성이야. 그러면 이번엔 화살표를 이렇게 거꾸로 할 거야. 이건 그럼 뭐에 해당돼요? 세포호흡이죠? 그럼 세포호흡이면 요것도 거꾸로 할 거야. 지우고 지우고. 그러면 자, 잘 봐. 현재 수소가 없었는데 수소가 생겨버렸지.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 환원. 얘는 수소가 있었는데 없어졌지. 이게 바로 산화. 이렇게. 이건 세포호흡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광합성과 세포호흡은 완벽하게 반대다. 역시 쟤네들은 산화환원이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렇게 우리 생명체 몸 안에서 동물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만 있기 때문에 이 작업만 일어날 테고, 식물 같은 경우는 둘 다 일어나겠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생물체가 살기 위한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해서 물질 대사라고 할 거야. 내일 배울 겁니다. 알겠냐? 됐어? 그럼 이 물질 대사 중에서 얘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붙이는 거지. 붙여 핸섭. 붙여서 한 몸을 만든다 해서 동화라고 불러. 뭐라고 한다? 동화. 얘는요, 붙인 이 포도당을 다시 쪼개는 거지. 이산화탄소 물로. 힘들게 붙였다가 다시 쪼개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달을 이자를 써서 이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냐?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핵과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까지 알아봤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게 있어. 아까 얘네들이 무슨 막구죠? 이중막구조라고 했어. 왜 이중막구조냐라는 거야. 일단 단일막은 세포막이 하나다. 보호막이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중막은 세포막이 몇 개? 2개다. 2개에 있다는 얘기는 더 중요해, 덜 중요해? 졸라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럼 왜 졸라 중요하냐라는 거, 그것만 먼저 머릿속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최초에 존재하는 이 세포들은 핵만 있었을 거야. 뭐만 있었다고? 핵만. 이거 조금 더 설명할게. 예전에 너네 성캄브리아 시대 기억나지? 그때 최초의 생물체는 막으로 감싸 있었을 테고 세포질이 있었고 핵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최초의 생명체. 핵은 없었어. 그럼 세포질 안에 DNA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상태일 거야. 그러면 얘는 DNA 보호가 잘 안 됐을 녀석이지. 그치? 그런 요 상태의 녀석을 원핵세포라고 해요. 그럼 원핵세포로 구성된 애들이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진화를 하면 DNA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쉽게 변형이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 이렇게 바꾸고 요 안에 DNA가 저장될 거야. 그치? 그래서 드디어 DNA를 보관하기 위해서 바로 막으로 감싸기 시작했는데 이 막이 무슨 막? 이중막이라고. 그래서 이걸 바로 진핵세포라고. 요새가 우리가 이거야. 근데 이렇게 초창기 원시 생물이 이제 조금 진화한 상태에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옆에 신기한 녀석이 있어. 내가 맨날 얘기하죠. 아침에 한 번씩 이분한테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라고. 누굽니까? 남세균님. 남세균님이야. 남승호님 아니야. 알겠어? 남세균님이 옆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시는 거야? 바로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드시는 거야. 대단하신 분이 아니시냐? 나는 배고파 돼지겠는데 저 새끼는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럽잖아. 그래서 그 부러운 새끼를 어떻게 가서 꼬시는 거죠. 야! 너 나랑 같이 살자. 그치?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해? 싫다고 튕기겠지. 맞아? 너네 알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어요. 알겠니? 남학생들 그런 말 쓰지 마.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제가 대시를 10번 했어요. 그래도 안 넘어간다. 알겠니?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돼. 10번 찍어도 안 넘어갔다. 네 얼굴이 존못이란 얘기야.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10번 찍기 전에 한 2번까지만 대시해봐. 그래도 안 넘어간다. 그러면 얼굴 뜯어고쳐. 알겠니? 얼굴을 뜯어고치면 3번째 넘어갈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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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선생님도 그래서 요새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나도 한번 뜯어고칠까? 진짜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나는 근데 다 뜯어고치는 못하니까 여기만 살짝 여기 살짝 눈티. 노란색 안 할 거야 이제. 날라리 같대. 우리 딸들이 싫어해. 날라리 같다고.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뭔 얘기하다 이 얘기가 있지? 그래서 나를 꼬실 거야. 얘가 싫다고 했겠지만 좀 이따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 오겠지? 근데 왔는데 해봐? 이게 우리 방 안에 이 세포 안에, 그치? 여기 뭐 여러 가지 애들이 같이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처음 보는 새끼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네들은 뭐야? 박힌 돌들. 얘는 뭐야? 굴러온 돌들. 그러면 내가 핵이잖아. 그렇지? 얘를 꼬셔가지고 같이 살고 있지만 내가 뭐 있을 때는 니들이 얘한테 잘하겠지만 내가 이렇게 기두르면 뭐라고 하겠어? 한 대씩 때리겠지. 야, 이 새끼야 어디서 왔어? 이러면서 구박할 거 아니야. 그 구박에서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막이 하나가 좋아? 여러 개가 좋아? 여러 개가 좋지. 그래서 이중막이야. 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남세균이 여기 들어가서 엽록체가 됐다. 그 다음 바깥쪽에 기체인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들이 있어. 이것들을 다시 꼬셔가지고서 얘가 미토콘드리아가 됐다라고 하는 이 학설이 있어. 이걸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합니다. 함께 공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따로따로 살던 애들인데 같이 살게 됐다. 이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설자가 붙는 거야. 그 공생설을 생각하면 왜 이중막인지 알겠지. 중요하고 외부로부터 구박을 받으니까. 됐죠? 됐니? 알아두시고 얘 막 없고 얘네들은 단일막, 얘네들은 막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요것도 미리 써줄게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이거는 무슨 작용? 이화작용. 그 다음 여기는 무슨 작용?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이 동화하고 이화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물질대사라고 한다.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이거야. 유전물질인 DNA 안에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특정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죠. 그치? 그럼 특정 단백질이 바로 뭐야? 형질을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형태와 성질, 그걸 우리가 형질이라고 하는 거고 그 형질에 대한 정보가 단백질에 있고요. 그 단백질 만드는 그 정보가 DNA 염기 배열에 들어있습니다.
됐어? 그래서 DNA 염기 배열이 틀려지면 유전 정보가 달라지니까 단백질이 이상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유전병이 생기는 거야. 이 뒤에 거하고 연결되는 거다. 알겠니?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거. 그러면 이 유전 물질에 들어있는 요 DNA의 정보, 염기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고 싶어. 그 만드는 방법은 관심 없고요. 만드는 과정만 배울 겁니다. 순서만. 알겠니? 자, 일단 핵 속에 뭐가 있어? DNA라고 부르는 내가 원하는 단백질 만들 수 있는 기본 설계도가 있습니다. 맞아? 이 설계도는 원본이야, 사본이야? 원본이야. 이 원본을 만약에 내가 훼손을 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똑같은 단백질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은 반드시 그대로 보관해야 돼. 알겠니? 원한지니까 원한지. 그래서 요 안에 원본지는 그대로 놔두고 복사를 해서 카피본을 갖고 바깥으로 나오죠. 됐지? 그래서 핵에서 곧장 어디로 나옵니까? 리보솜으로 나옵니다. 누가? RNA가. 그래서 DNA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RNA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어디로 가? 리보솜으로 갑니다. 됐지? 그럼 리보솜 안에서 바로 뭘 만드는 거야? 여러 가지 아미노산을 우리가 붙여가지고서 단백질 만듭니다. 그럼 단백질 만들었잖아. 그럼 다 내 거야. 니를 안 줄 거야. 이러니? 아니지. 세포 바깥쪽으로 이제 나눠서 필요한 곳에 곳곳에 찔러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고 만든 걸 세포체를 통해서 이동시키고 골지체에서 포장한 후에 세포막을 통해 내보내. 그래서 순서 알아둬야 돼. 어떻게? 핵에서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복사해서 어디로 간다? 리보솜으로 간다. 리보솜에서 이제 단백질 만든 다음 소포체를 통해 이동한 후 그 다음 골지체에서 막으로 감싼 후 내보낸다. 그래서 순서 리소골 외우세요. 뭐라고? 리소골 외우셔야 돼. 리소골. 맞아? 승호야 다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웠어? 네 속을 어떻게 알아? 외웠는지 안 외웠는데 네 속을 어떻게 알아? 그렇게 외워. 네 속을 어떻게 알아? 네 속을, 네 속을. 알겠니? 됐니? 자, 그럼 밑줄 한번 쳐볼게요. 리보솜입니다. DNA 유전 정보에 따라 이때 이 유전 정보를 따르는 애가 누구라고? RNA. 그런 다음에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밑줄 쳐? 단백질 합성. 자, 이제 좀 어려운 얘기가 하나 해줘야 됩니다. 자,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어디에서? 리보솜에서 뭘 만든다고? 단백질을 만들어. 리보솜에서 뭘 만든다? 단백질을 만들어. 이제 이 단백질 만드는 거 방법을 번역한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번역. 이거 뒤에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가로를 가로 닫고 쓸게.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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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외워.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럼 합성한다는 얘기니까 단백질을 만들려면 기본 밑재료 뭐가 필요해? 아미노산이 필요하겠지. 아미노산 더하기 아미노산은 단백질이 만들어져. 이걸 뭐라고 불러? 응?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결합해서 단백질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죠. 그럼 펩타이드 결합할 때 아미노산 두 개가 있어요. 이거 야, 아이고 아우 큰일 났네. 아이고. 자, 아미노산이 있어. 이게 아미노산 1이고 아미노산 2야. 얘하고 붙을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서 뭐가 빠져나오지? 그렇지, H2O 하나가 빠져나오지. 그러면서 이제 얘가 결합을 하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녀석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 폴리펩타이드. 이런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개 모이면 단백질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잖아. 나중에 이제 생명중심 원리가 나오면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아미노산이 3개에다 펩타이드 결합 몇 개? 2개. 맞잖아. 봐봐. 여기 아미노산 3번 있다? 그럼 더하면 여기서 물 한 분자 빠지고 펩타이드 결합이 1번, 2번 일어날 거 아니야. 이런 거. 그치? 시험이 잘 나와요. 시험이 잘 나와. 자,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소포체입니다. 소포체는요. 운반합니다. 운반하는 역할이야. 근데 운반하는데 재밌는 게 있어. 잘 봐. 현재 이거를 우리가 추파추스 사탕이라고 한번 해보자. 알지? 막대 사탕. 니네 추파추스가 미국 거 아닌 거 알아? 나 미국 건지 알고 있었거든. 미국에선 애들은 추파추스가 뭔지도 몰라. 추파추스 미국 거 아니에요. 어디 거일 것 같아? 스페인 거야. 스페인 거야. 세뇨리타, 세뇨라 할 때 그거. 그 다음 이 추파추스를 내가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인 라온이한테 줄 거야. 임나원 아니야.
나원이라고 했지. 성이 라시고 이름이 원이야. 알겠어? 됐어? 걔한테 줄 거야. 그냥 주면 좀 그래 욕먹지. 야이씨.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누가 버린 코 풀고 버린 휴지가 있어. 휴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꽃처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럼 옆에 이제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땅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여기 모래도 묻었을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아? 됐어? 그러면 아까 휴지만 거, 꾸불꾸불 휴지만 거, 이게 소포체야. 그럼 여기 붙은 모래같이 생긴 애들, 이게 바로 리보솜이야. 됐지? 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해서 자, 이게 뭔 그림인지 모를까봐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여기 점점 전부 리보솜입니다. 오케이? 됐어? 그 다음 나중에 선생님이 이거 어렵게 되면 이런 것도 나온다? 소포체 중에서 매끈매끈한 데가 있어. 매끈매끈. 그 다음 매끈매끈한 데도 있고 거친 부분도 있어. 거친 부분은 리보솜이 잘 다 붙어 있겠지. 그치? 매끈매끈하면 붙어 있겠니? 미끄러지겠니? 미끄러지겠지. 그치? 그래서 매끈매끈한 부분은 어떻게 된다? 리보솜이 없고 거친 부분엔 리보솜이 있다. 아? 그런 것도 선생님이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수업 아직 안 나갔으면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봐. 자, 그 다음 골지체입니다. 골지체는요, 소포체에 전달된 단백질을 변형시키고 운반하여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라고 했어. 밑줄 쳐.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어떻게? 막으로 감싼다. 포장하고 내보내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돼. 내가 어떤 사탕을 팔 거야. 무슨 맛 사탕 만들어야지? 그치? 그 정보가 여기 들어있지. 그 설계도 가지고 이제 사탕 만드는 게 여기지. 사탕 만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포장하는 쪽으로 옮겨. 포장재에 감싸 출하시키는 거지. 공장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거야. 판매하는 거죠. 됐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 밑으로 가면 이제 에코가 있습니다. 에코는요, 식물체 몸 안에 있는 녀석으로서 어떤 녀석이냐? 체내에다가 노폐물을 저장하는 녀석이야. 그래서 밑줄 칠 거 이거 있습니다. 에코는 물, 양분, 색소, 노폐물의 저장 장소야. 그런데 주로 식물세포에 있다? 이건 세모라고 했어요. 맞아요? 됐니? 자, 그 다음 우리가 어떤 식물체를 먹으면 뭐 사과나 배 같은 거 먹으면 특유의 맛들이 있지. 그 맛을 내보는 부분이 바로 이 에코 속에 들어있는 과립 성분 때문에 그래요. 과립 성분. 오케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이제 세포막과 세포벽이 나옵니다. 자, 이제 세포막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 세포막은 어떤 녀석이냐? 이따가 배울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써볼게. 인지질 이중층과 플러스 단백질로 구성된 녀석이 바로 세포막이야. 그래서 세포막은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얘들아, 지질이 뭐야? 지방이죠. 지방이야. 근데 중학교 때나 지방이라고 하는 거고 고등학교 때는 지질로 하는 거다. 치질 아니야. 치질은 똥꼬 아픈 거고. 자, 그럼 이 세포막은요, 얘네들이 작용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많으면 no, 적으면 들어와. 그치? 그거를 우리가 조절하는 녀석이 바로 이 세포막이야. 어떻게? 써, 반, 투, 과, 성, 막이라고 합니다. 없어요. 그 빨리 하면 빨리 끝나는 거죠. 얘는 뭐라고? 반투과 성막이야. 그래서 필요하면 흡수, 필요 없으면 흡수 안 합니다. 근데 이때 흡수하거나 흡수하지 않는 원리는 뭐냐? 간단해. 농도차입니다. 이따가 배울 거야. 자, 그다음 이제 세포벽이 나옵니다. 이 세포벽이 벽은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도 나온다. 셀, 룰, 로, 오, 스라고 하는 녀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셀룰로스. 이거 책에 따라 셀룰로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로스 상관없어. 근데 이 세포벽은요, 식물세포가 딱딱 크기가 일정한 상태, 크기가 동물보다 큰 상태, 세포의 모양을 일정하게 만들어준 게 저 새끼야. 근데 저 새끼는요, 얘는 전투과성입니다. 전투과성이라는 얘기는 뭐야? 다 통과시켜 그냥 아무나. 자, 그래서 일단 식물세포의 세포벽 바깥쪽에 있으며 밑줄 쳐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의 형태 유지하죠. 그래서 식물하고 동물 중에서 세포가 크다? 저거 새끼 때문에, 세포벽 때문에. 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돼. 식물세포 같은 건 어떤 물질이 세포벽을 통과한 후 세포막에서 필요해? 들어가. 필요 없어? 세포벽에서 다시 돌아가겠지. 못 들어가고. 됐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냐?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의 구조 한번 알아봤고요. 전체적인 그림, 아, 이게 무슨 그림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어? 조심할 거 뭐야? 여기 구분하실 때 미토콘드리아는요,
여기 안에 이렇게 주름 구조가 있어. 무슨 구조? 주름 구조. 여긴 잘 안 보이겠지만 니들 책은 잘 보일 거야.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 옆녹지 있죠? 옆녹지는 여기에 동전 막 쌓아놓은 그림이 있을 거야. 무슨 그림? 동전 쌓아놓은 그림. 이거 잘 봐야 돼. 이런 걸로 우리 문제 푸는 거다. 동전이 있느냐? 그때 이 동전이 있으니까 동전 훔쳐가야지 하지 마시고. 공적도 봤냐? 거기 동전 얘기 나오죠. 너 안 봤구나. 졸았구나. 거기 동전 얘기가 나와. 야, 공조투 본 사람. 근데 왜 기억을 못하지? 동전 얘기가 나온다니까? 응. 처제인 유나한테 이러잖아. 너 또 저기 조카 동전 저금통 훔쳐갔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치. 그거 동전이잖아. 겁나 웃기잖아. 야, 공조투 재밌더라. 응? 누군데? 여자친구지? 갔다 와. 응, 여자친구야. 자, 이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비교입니다. 자, 뭐 어려운 거 없죠? 동물세포, 식물세포. 자, 동물한테, 그 다음에 식물한테 비교를 해보니까 식물한테만 있는 녀석이 두 가지가 있다. 바로 뭐다? 엽록체랑 세포벽이 있다. 그 다음, 에코는 여기에 작게 발달한 녀석이 있기 때문에 에코는 세모다. 됐죠?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뭐야? 식물체건 동물체건 생물이 살기 위해서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그때 에너지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좋은 걸 막 들여마시고 나쁜 걸 내뱉어야 됩니다. 맞아? 그럼 좋은 건 내가 들어가고 필요 없는 건 내뱉어야 되면 물질 출입이 왔다 갔다 원활하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 물질 출입이 일어나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알기 위해선 누군 통과시키고 누군 통과 안 시키는 세포막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돼. 그러면 이제 세포막이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지? 인지질 이중층과 바로 단백질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 그러면 먼저 인지질 이중층에서 인지질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필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어디다 필기하면 되냐면 여기다 필기하시면 돼. 알겠니? 지금 써주는 거 필기하고 싶다? 여기다 필기하세요. 자, 그러면 아니다. 내가 그냥 여기다 필기하면 되겠지. 지금부터 이제 배울 거 지질의 구조입니다. 지질의 종류. 지질. 빨리빨리 앉아. 얼공하지 마시고. 자, 지질은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중성지방. 중성지방. 그 다음 두 번째 인지질이 있어요. 세 번째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자, 중성지방이 바로 니들 몸에 있는 지방이야. 밥 처먹고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살찌지. 피부 밑에 살이 지잖아. 너 왜 고기를 이래? 지금 네 얘기야? 네 얘기하는 줄 알고 나한테 화내는 거야? 아니야, 난 뭔지 몰랐어. 그치? 이게 바로 중성지방이야. 피부 밑에 피하지방이라고 하는 거. 니네 영화 같은 데 가면 그치, 거기 허파고리라고 해놓고 뭐 그거 알아? 지방이 알아? 귀엽잖아. 되게 귀여운 애들 있잖아. 그거. 중성지방이야. 1g당 9kcal를 저장하는 애들. 요게 중성지방이야. 됐어? 됐니? 이게 바로 중성지방이고요. 그 다음 인지질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중성지방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지방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의 글리세롤과 3개의 지방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라고? 글리세롤. 이게 바로 지방산이야. 지방산 3개, 글리세롤 하나. 그런데 이 글리세롤하고 지방산 얘네들은 전부 기름기지. 지용성 양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산 중에 하나가 뭘로? 인으로 치환된 애들. 그걸 뭐라고 해? 인지질이라고 해. 그러면 여기다 그린다. 이건 여기다가 안 쓰고 여기다 하고 여기다 그리고 이제 필기할 건 여기다 할 거야. 잘 봐. 글리세롤 하나는 똑같은데, 그치? 여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여기 중에 2개는 지방산 그대로인데 여기에 하나가 인으로 치환이 됐다고. 근데 인은 수용성이야. 물하고 친구야, 친구.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네하고 이렇게 섞일까 안 섞일까? 안 섞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반발에 의해서 얘가 위로 올라가. 됐니?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립니다. 요게 인이고요. 여기 글리세롤이고요. 여기에 지방산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그림은 그리기 귀찮기 때문에 니들 책에는 보통 요걸 이렇게 그리지.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리지. 맞잖아. 이렇게 그려야 그냥 귀찮으니까.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될 게 이거죠. 아까 인 부분이 여기. 맞지? 그럼 여기는 물하고 친구 먹는다겠지. 그래서 친수성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물하고 친구 먹어, 친구 안 먹어. 기름기니까 안 먹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수성이라고 해. 너랑 나랑 멀어지는 사이다.
요즘 나랑 너랑 멀어진 것 같아. 우리 사이가 소원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I wish가 아니라 멀어졌다는 얘기야. 파프로. 알겠지? 그래서 이걸 소수성이라고 하는데 소수성 말고는 니들 책에는 친유성 이렇게 부르죠. 됐죠? 알아두시고요. 이런 녀석이 몇 개가 있다고? 2계층이 있다고. 그러면 2계층이 있는데 어떻게 있냐?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잘 봐.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 거야. 그치? 이렇게 그릴 거야. 그 옆에 또 다른 녀석 그리고 또 다른 녀석 그릴 거야. 그치? 이거 세포막 하나야? 아니, 세포막 아직 하나도 안 그렸어. 하나가 되려면요, 나머지 녀석들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세포막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어? 전부 대갈통이 세포막의 바깥쪽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야. 안쪽이 아니라. 왜 그러느냐? 우리 몸속에서 제일 많은 게 뭐니 해도 뭐가 제일 많지? 물이 제일 많죠. 우리 몸은 물단지잖아. 똥단지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똥단지가 아니라 물단지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H2O가 제일 많아. H2O는 물이니까 친수성. 난 물하고 친구 먹을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인 부분, 대갈통이 전부 세포막의 바깥쪽을 향한다. 알겠니?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현재 얘는 세포막 몇 개야? 하나야. 근데 우리 아까 이런 거 배웠지? 이게 단일막이야. 만약 이게 이중막을 그리려고 해.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이거? 이중막 그릴 거야. 이중막. 이중막 그릴 거면 밑에 또 요거 그리고 또 요렇게 그려가지고서 세포막을 하나 둘 맞잖아. 하나 둘. 이게 이중막이지. 알겠니? 됐어? 그래서 인지질을 하나 둘 셋 네 개 그려야 돼. 이해됐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스테로이드. 얘는 성호르몬입니다. 뭐라고? 성호르몬. 우리 몸속에서 성호르몬 역할을 하는 게 스테로이드야. 이 스테로이드는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일명 헬창들, 자연 내추럴이 아니라 로이더라고 있어. 로이더, 약물 빠는 애들. 이거를 맞으면요,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근육이 나와. 근데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거 성호르몬이잖아. 남자 몸 안에서 진짜 힘들게, 진짜 멋빠지게 한 땀 한 땀 한 방울씩 만드는 건데, 그거를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알아서 그냥 양이 풍부해. 그러면 이제 열일하던 성기관이 이제 스테로이드가 내가 열일하지 않아도 마구마구 나오니까 열일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하지. 그래서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쪼그라들어. 뭐가 쪼그라드는지는 난 모르겠어. 알겠지?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그래서 약 바른 애들이 창피하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어떻게? 팬티 속에다가 양말 집어넣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왜 양말을 왜 집어넣느냐? 글쎄다. 궁금하신 분들은 수업 끝나고 나한테 물어보시면 조용히 가서 알려줄게.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으로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면 이제 뭐가 있어? 세포막이 있어. 다 썼지? 자, 세포막. 세포질과 외부 환경 사이의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부터 써라. 물질 출입할 때 에너지는 필요 없어요. 에너지는 필요 없어. 그러면 너네 조심할 거 있어.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이동하느냐라는 거 알아야 돼. 그치? 이 방법이 농도차입니다. 뭐라고? 농도차. 하나는 입자가 많고 물질이 많고 하나는 물질이 적어. 그럼 농도 차이가 생기니까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질이 이동을 해.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설명할 거야. 잘 들어. 얘들아, 세상에 물질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잘 봐. 물속에 녹아있는 물질이 세포막보다 큰 녀석이 있고 작은 녀석이 있을 거야. 맞아? 물에 더하기 입자가 졸라 큰 애들. 물 입자는 이만한데 이거보다 작은 애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생각해봐. 세포벽이 있으면 세포막이 있으면 이 지금 같은 경우는 물에 녹아있는 이 새끼 같은 경우는 얘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문제는 이런 새끼야. 얘가 왔다리 갔다리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잘 들어. 여기 물에 녹은 녀석들, 이걸 우리가 용질이라고 합니다. 소금물 할 때 소금, 설탕물 할 때 설탕, 이런 애들 용질이라고 하는 거야. 녹은 물질. 녹아있는 물질이 물보다 더 작으면 얘네들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입자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직접 움직였다 해서 확산이라고 해.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새끼야. 이건 왔다리 갔다리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럴 때는 물이 대신 왔다리 갔다리 해. 야, 소금물을 안 짜게 만들거나 더 짜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더 짜게 만들고 싶으면 소금을 더 넣거나
소금을 못 집어넣으면 물을 빼면 되지. 봐봐, 그 방법이야. 그래서 물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샘투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 삼투. 됐니? 그래서 오늘 배울 게 확산하고 삼투야. 이게 전부 뭐 하는 거야? 농도를 차를 이용해서 바로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거야. 이런 조절 방법이 니들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거 많아. 제일 대표적인 게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교환하는 거죠. 내가 산소가 많고 저기 산소가 없어. 그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산소가 저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야. 됐어? 그 다음 나 이산화탄소 많고 너 이산화탄소 없어. 이산화탄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농도 차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동을 시켜. 이게 제일 대표적인 확산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포막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입니다.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녀석. 아까 이걸 뭐라고 했지? 반투과성막이라고 합니다. 누군 통과시키고 누군 통과 못 시킨다 해서 반만 통과시킨다 해서 반투과성막이라고 하고, 세포막의 구조는요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이야. 그래서 플러스 인지질 곱하기 2라고 써놔. 됐지? 자, 친수성인 머리와 소수성인 꼬리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인지질 이중층을 형성한다. 밑줄. 그럼 인지질 이중층에서 실제 세포막은 머리 부분이 바깥쪽을 향한다라고 되어 있어. 왜 바깥쪽을 향하느냐? 우리 몸속에 H2O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항상 머리 부분이 바깥쪽이야. 그 다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요 이제 중간중간에 콕콕 바뀌어가지고서 무슨 역할을 해? 이쪽으로 직접 물질을 이동시키기도 하지만 이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을 직접 이동시킬 수 있어. 그런데 문제, 여기는 물질 종류 가려 안 가려? 안 가리지. 아무나 막 가능하지. 근데 얘는 가립니다. 일종의 뭐에 해당돼? 하이패스입니다. 하이패스고 일종의 뭐에 해당돼? VIP 패스야. 나 이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본 거 있는데, 네버랜드 알지? 1인당 30만 원 내면 가이드가 손 붙잡고 가가지고 프리패스. 줄 안 서도 돼. 몰라? 밥도 줘. 간식도 주고. 괜찮지 않냐? 뭐 무슨 익스프레스 뭐 1시간 반 기다릴 바에 그냥 가는 게 낫지. 그치? 아니야? 그 기념품도 준대. 기념품 아마 내가 볼 때 이런 거 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 나중에 남친한테 가서 거기 가달라고 해. 알겠어? 괜찮을 것 같아. 자, 그게 이제 이런 애들이야. 이런 애들. 하이패스. 그냥 프리패스. 하이패스가 아니라 프리패스. 근데 이제 이 단백질들은 재밌는 게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새끼만 담당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A만 좋아해. 그럼 A만 통과해. B는 통과 못해. 그럼 B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B를 좋아하는, 야 이리 와 하면 B만 여기 통과시키는 거죠. 됐니? 그래서 여기 있는 단백질은요 물질의 종류를 가립니다. 그래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잡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단백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질 이중층 곳곳에 파묻혀 있다가 관통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포가 영양소를 받아들고 노폐물을 내부를 때 밑줄 쳐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데, 이 통로 역할을 어떻게 해? 졸라 빠르게 합니다. 빨리빨리 이동시켜요. 빨리빨리.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세포막의 특징은 바로 반투과성막이다. 누군 통과하고 누군 못 통과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름 하나 뭡니까? 확산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써볼게. 이 확산은 용질이 이동하는 거야. 용매인 물이 아니라 물에 녹아있는 물질이 이동하는 거야. 물에 녹아있는. 자, 우리 몸속에 물이 많아.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혈액이야. 혈액 속에 있는 혈장, 물 성분이죠. 물이 많아. 그 물 성분에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을 거야. 맞아? 그때 물에 섞여 있는 입자가 스스로 이동하는 거야. 어떻게 쓴다? 고농도의 입자가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야. 물질 입자 분자가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확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밑에 그림 좀 보세요. 밑에 있는 그림 중에서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물질의 종류하고 상관없이 어느 쪽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마구마구 통과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 특정 단백질을 통과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됐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해? 여기 있는 단백질에 의해서 빨리 통과할 수 있다. 통과하는 속도를 빨리 촉진시킨다. 그래서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 거지. 됐니? 그래서 단순 확산하고 촉진 확산 어떤 녀석이냐? 이건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일단 첫 번째, 얘는요 입자 크기가 작은 애들이야. 뭐라고? 입자 크기가 작은 애들. 그 다음 니네 여기 아까 동글뱅이가 누구라고 했어? 친수성이지.
인이잖아. 그럼 얘 만약에 얘가 물기, 즉 물기 있는 수용성 양분이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되냐? 물하고 물은 붙었겠지. 그러면 얘는 무슨 성 양분이야? 지용성 양분이지. 그래서 작고 지용성. 됐니?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인지적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새끼가 누가 있느냐? 바로 O2나 또는 CO2가 있어. 근데 니들 O2나 CO2는 우리 사람 몸 안에서 어디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 폐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O2하고 CO2니까 폐포와 폐포 주변의 모세혈관에서 일어나는 그 기체 교환이 바로 단순확산이야. 그럼 이제 기본적인 거 하나 볼까요? 우리 폐포가 뭐냐면 폐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를 폐포라고 하고,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있어. 외부에서 숨을 들여 마셨어? 그러면 이 폐포 안에 O2가 많지. O2가 많잖아. O2가 많을 거야. 그 다음 여기 모세혈관은 몸을 한 바퀴 돌고 오니까 O2가 적을 거야. 그러면 많고 적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쫙 어떻게 이동해? O2가 이동한다고. 이렇게 이동하는 이 원리를 뭐라고 한다? 확산이라고 한다고. 됐지? 됐니? 그럼 몸 안에서 O2를 썼으니까 여기 CO2가 많겠고, 여기 들어온 공기는 CO2가 적으니까 많고 적은 거에서 CO2는 거꾸로 이렇게 해서 나가겠지, 날숨으로. 됐죠?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단순 확산이 뭐냐라는 거 알아봤고, 이제 촉진 확산입니다. 촉진 확산은 특정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바로 확산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만드는 녀석입니다. 이런 녀석들이 어떻게 있느냐? 얘가 작으면 얘는 뭘까? 큰 녀석들이야. 뭐라고? 큰 녀석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얘는 수용성 양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크고 그 다음 수용성이라고 했어. 이런 녀석이 제일 대표적인 게 포도당 아미노산. 이게 제일 대표적인 우리 몸속에 쓰는 에너지원들이죠. 됐지?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전하를 띤 애들,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띤 애들, 이온들이 있어. 이온들,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이런 애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새끼는 포도당만 좋아해. 포도당만. 그럼 포도당은 통과시켰는데 옆 땡굴이 지나가다가 아미노산이 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 통과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얘의 막단백질은 1대1 대응이야. 뭐라고? 1대1 대응. 이거 그래서 사실 이런 표현은 없어. 근데 수학적 용어를 쓰면 니들이 잘 알아듣잖아. 졸지 말고. 그래서 쓴다. 막단백질은 뭐라고? 1대1 대응이야. 뭔 얘기라고? 내가 좋아하는 물질만 통과시킵니다. 다른 물질은 거들떠도 안 봐요.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봤고, 이런 작업이 뭐가 있느냐?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나 용털에서 나는 칼륨 이온의 흡수,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녀석이 칼륨 이온을 흡수한다고 치자. 그치? 흡수했어. 그러면 이 녀석이 만약에 나트륨 이온이 왔어. 통과해? 통과 못해? 통과 못하지. 그치?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다? 야, 봐봐라. 나 진짜 내가 살기 위해서 나트륨 이온이 필요해. 나트륨 이온이 필요해. 근데 나트륨 이온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조금이고 여기가 많아. 그럼 물질이 이렇게 이동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하지. 죽었다 꺼내도. 그럼 어떡할 거야? 필요는 한데 농도차가 안 생겨.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몸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에너지를 써가지고 밖에 있는 나트륨 이온 끄집어서 들고 와. 알겠니? 똘똘하지 않습니까? 그치? 그거는 에너지를 쓸까 안 쓸까? 쓰는 거야. 알겠니? 됐어요? 알아둬. 지금 배우는 건 에너지를 안 쓰는 거고, 아까 얘기한 거 필요한데 아우 농도차가 안 생겨? 그럼 억지로 끌어온다. 그런 건 나중에 배운다. 이런 거 생물 원 이런 데서 배우는 거. 그건 에너지를 쓰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럼 넘기세요. 아, 여기 빼먹을 뻔했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3투까지 하면 끝나요. 자, 이제 확산해서 내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걸 빼먹었어. 야, 단순 확산하고 촉진 확산하고 처음엔 누가 빠르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가 빠르겠지. 얘는 하이패스잖아. 프리패스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점점 물 밖에 쪽에 입자가 많아지면 줄 서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봐봐. 처음에는 여기로만 갔는데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사이에 막 들어가가지고서 다 통과합니다. 됐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들아,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올 거야. 여기가 이제 입구야, 입구. 여기는 함부로 못 들어가도록 철조망이 이렇게 있어. 철조망이 이렇게 있어. 여기 입구야, 입구. 이 입구가 단백질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여기로만 통과되잖아. 그치? 그 다음 이 입구 사이에 여기 이제 개구멍이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개구멍. 그치? 여기도 개구멍이 하나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바깥쪽에 사람이 많은데 특정 사람들은 여기로 통과하지만 처음에 얘가 빨라?
그치? 일반적인 사람들은 개구멍 여기 하나, 개구멍 여기 하나 이렇게 통과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뒤에 좀비 새끼들이 막 오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를 막 하니까 여기를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막 철망에 매달려가지고 살려줘! 하잖아. 그럼 영화에서 항상 우려하면 설마 하다가 그 벽이 탁 무너지지. 그럼 무너지면 여기 있는 사람이 쫙쫙 가지. 저게 저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는 처음엔 빠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느려지고 얘는 처음에는 이제 구멍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만 통과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통과하게 되는 거야. 됐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 그려라. 농도차에 따라 확산 속도를 비교해보면 농도차가 증가할 때 무한 증가하는 새끼가 있어. 이게 단순확산이야. 그런데 촉진확산은요. 처음에는 단순보다 빨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일정해져.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 됐죠? 이게 촉진입니다. 그러면 왜 일정해지냐? 현재 여기 일정한 요 구간에서 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야? 모든 막된 벽질이 열일하고 있다는 얘기야. 다 사용한다는 얘기야. 자, 저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얘들아 여기 아직 안 끝났어. 여기 있는 이 녀석들하고 여기 사이에 여기 막단 벽질 붙어있지. 얘네들 고정되어 있냐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냐.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유동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불러. 그래서 아까 그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위에 요거 조금 써줘야 됩니다. 별표하세요. 4번입니다. 세포막의 유동성. 고정되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빈 공간을 만들어 개구멍을 만든다. 개구멍을 만들면 그 사이로 물질이 잘 이동할 수 있다. 자, 넘기세요. 이제 마지막 3투입니다. 자, 이제 3투는요. 얘는 이제 조심할 게 이거죠. 뭐가 움직이는 거야? 뭐가? 물이 이동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쓴다. 원래는 녹아있는 물질이 이동해야 되는데 녹아있는 물질이 이동을 못하니까 대신 다른 애들이 움직이는 거죠. 쓰자. 저농도에 있던 물이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소금물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소금은 이동하지 않고 물만 이동한다라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져. 저농도는 물이 빠지는 거니까 고농도가 되고 여기 물이 들어오는 거니까 저농도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외울 때 저물고 있다라고 외우세요. 뭐라고? 저물고 있다. 되니 3투 현상은 저물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저물고 있을까?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문제 잘 읽어야 돼. 그럼 저농도는 농도가 높아지고 고농도는 농도가 낮아져서 물은 어떻게 된다? 항상 야 농도가 같아질 거야. 근데 이제 너네 흔히 착각하는 거. 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만 물이 이동하냐? 그건 또 아니야. 이렇게도 이동을 해. 그런데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이게 더 많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요 까만색은 안 보이고 빨간색만 보이게 되는 거지. 항상 물은 들락날락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알아보는 실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동물, 하나는 식물. 차이점을 알아보자.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엽록체, 하나는 세포벽. 근데 엽록체는 세포 안에 있기 때문에 관심 없고요. 세포벽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자. 동물 세포에서는 세포벽이 없어. 그러니까 세포의 모양과 크기를 유지를 시켜주는 능력이 좀 떨어지겠지. 식물 세포에서는 세포벽이 있어. 그래서 세포의 모양과 크기를 유지시켜주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일단 농도에 따라서 용어부터 좀 알아두세요. 등장, 고장, 저장입니다. 머리가 고장나면 안 됩니다. 자, 먼저 등자는 같을 등자야. 농도가 같다라는 얘기야. 안하고 바깥쪽이. 그 다음 저장액은 농도가 낮다는 얘기고 그 다음 고장액은 농도가 높다는 얘기야. 자, 제일 먼저 쉬운 것부터 해서 등장액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농도하고 바깥쪽 농도가 같아요. 그럼 물질이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물이 들락날락하는 개수가 똑같아요. 그럼 크기가 바뀌겠냐 안 바뀌겠냐? 안 바뀌죠. 안 바뀝니다. 그래서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모양이 바뀌지 않는 거. 들락날락하는 개수가 똑같다.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어렵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고칠게. 요거를 여기다 그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할게. 이렇게. 됐지? 그래서 동물이건 식물이건
등장액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크기가 똑같아. 그런데 이제 고정액에 집어넣을게요. 고정액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고정액에 들어가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가는 거하고 들어가는 것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야. 잘 봐. 안쪽은 저, 바깥쪽은 고지. 고정액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원래대로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자, 원래대로 하면 바깥쪽에 있는 입자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대신에 누가 이동해? 물이 이동한다겠지. 그럼 물이 이동을 할 때 원래대로면 점을 고니까 이렇게만 일어나야 돼.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 물은 항상 들락날락한다. 그래서 나가는 거고 들어가는 것 중에서 나가는 게 훨씬 많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고농도가 될 테고, 여기 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저농도가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저농도가 고농도, 고농도가 저농도가 되면 어느 순간 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겠지. 그럼 물이 그 다음부터는 들락날락할 거야. 들락날락하는 그 양이 같아질 거야. 맞아요? 그럴 때가 될 때까지 계속 물이 빠져나가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쭈글쭈글해질 것이다. 맞니? 그래서 밑줄쳐 쭈그러진다. 그 다음 고정액 동물이면 식물도 똑같아. 그래서 역시 얘도 식물도 쭈그러드는데 이것도 그림 한번 보자. 안쪽이 저, 바깥쪽이 고. 그럼 어떻게 돼? 저물고 있으니까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지. 그러니까 안쪽에 물이 빠지기 때문에 얘도 쭈그러드는데, 쭈글다 보면 세포벽은 그대로 남고, 뭐라고? 세포벽은 그대로 남고 그 안에 있는 세포질만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밑줄 쳐.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된다. 뭐라고 써?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요 새끼 보세요. 아까 여기 동글뱅이 요 새끼가 액포거든? 이 액포가 쭈글쭈글해진 게 보일 거야. 맞아요? 그렇게 확인하도 됩니다. 그럼 얘들아, 요 새끼를 만약에 이제 다시 이렇게 된 요 새끼 이렇게 쭈그러드는 새끼 있죠? 이 새끼를 다시 여기에다가 바깥쪽에다가 등장액이라든지 저장액이 집어넣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원상복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원상복귀 된다.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장액에 집어넣을 거야. 어디에 집어넣는다고? 저장액. 그러면 바깥쪽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저. 안쪽이 뭐가 되는 거야? 고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면 저물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야 되니까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많을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빵빵해지겠지. 근데 문제는 빵빵해지는데 세포벽이 없어. 세포벽이 없으니까 한계가 없지. 배 터질 때까지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포막이 결국 터져가지고서 밑줄 쳐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적혈구라면 적혈구가 탕 터지면서 요 안에 있던 헤모글빈이 바깥으로 나와. 그래서 붉게 물들어진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용혈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밑으로 가면 이제 마지막 저장액입니다. 저장액 같은 경우 안쪽이 고, 바깥쪽이 저. 그러면 저물고 있는 현상 때문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나가는 것보다. 그러면 바깥쪽은 고농도가 되고 안쪽은 저농도가 될 거야. 농도가 점점 줄어들지? 그러면서 여기가 빵빵해지는데 얘는 세포벽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터져 안 터져? 안 터지죠. 그래서 밑줄 쳐. 세포가 팽팽해진다. 그 다음 안 터짐. 됐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응?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야. 응?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마지막 실험 하나 배우면 오늘 끝나요. 오늘은 좀 많이 했으니까 내일 좀 일찍 끝내도 되겠다. 자, 4번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입니다. 겉껍데기가 제거된 달걀이다 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식초에다 담궈. 그러면 겉껍데기가 바로 뭐야? 달걀 껍데기. 탄산칼슘이잖아. 식초는 아세트산. 맞아? 아세트산 수용액이기 때문에 얘는 산성물질이죠. 탄산염하고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나와서 바로 껍데기를 제거한 다음 니네 삶은 달걀 깔 때 보면은 막 있지 막. 그 막만 있는 상태야. 오케이? 그 막만 있는 상태를 이제 하나는 증류수, 하나는 10% 소금물입니다. 그치? 그럼 증류수에 집어넣으니까 62.0인데 나중에 64.2다 라고 했어. 여기가 64.2란 얘기는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나갔다는 얘기야. 들어오는 게 더 많았다는 얘기지. 그치? 나가는 것보다. 그럼 바깥쪽이 뭐란 얘기야?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겠다. 들어오는 게 나가는 거 많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증류수가 저장액, 안쪽이 고장액이 고농도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증류수는 농도가 없으니까 당연히 저장액이죠. 그 다음 10% 소금물 볼게요. 10% 소금물은 62.5에서 61.2니까 이건 나갔단 얘기지. 나가는 게 훨씬 많았단 얘기야. 나가는 게 들어오는 거 많았어. 그럼 바깥쪽은 고장액, 안쪽은 저농도. 그럼 10% 소금물은 고장액이구나. 됐어?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는 달걀 내부는 저농도가 될 거고 여기 달걀 내부는 고농도가 될 거야. 그치? 그럼 이거는 짜지겠네. 맞잖아. 소금물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 안에가 소금기는 없지만 물이 이동해서 내부 농도가 증가하니까 뭐 짜지겠지. 일종의 짭짤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봤고 그 다음 이제 눈치챌 수 있지. 달걀은 요 정도 농도가 되겠네. 0에서 10% 가운데 그냥 5라고 할게. 5%가 달걀의 농도. 그치? 등장액 정도 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물이 들락날락해서 바로 달걀 질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에 들어갑니다. 내일까지 하셔야 돼. 152페이지부터 150 아니다. 맞아? 157페이지까지입니다. 어디까지라고? 거기까지가 숙제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